대소비 해볼까? 2번부터 볼게. 2번. 자, 2번은 대속한 배우면 되지. 대소비도. 네, 대소비교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하는 게 좋다 하냐면 모양을 좀 일치시켜주면 좋다 그랬지. 자, 대소비교 하실 거예요. 모양을 일치시켜라. 모양을 일치시키시는 거다. 그래서 A부터 좀 보자. A가 5제곱근에 8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가 세제곱근에 243분의 1이 되셨고 C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에 대해서 전체 4분의 3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때 그냥 거듭제곱근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를 유리수 지수로 바꿔요. 유리수 지수로 고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부터 천천히 볼게. 이거 고쳐보면 3분의 1이겠지. 일단 3분의 1일 거고 5분의 4 되는 것까지 이해돼? 81이 3의 4제곱일 거니까. 그럼 이만큼이 3분의 1에 5분의 4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도 바꿔보면 3의 몇 제곱이지? 얘는 5제곱이야. 3분의 1에 전체의 3분의 5제곱이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에 대해서 전체 4분의 3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건데 여기서 지수를 좀 바꿔보자. 지수를 좀 통일시켜 볼게. 원래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수 함수를 배우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거 밑도 좀 바꿔볼 수 있지. 밑도 좀 바꿔서 3의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여기가 3의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지수가 뭐할수록? 클수록 큰 수겠지?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지수의 범위에 맞춰서 볼 거예요. 그럼 분모를 다 맞춰주면 마이너스 5분의 3, 4, 5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겠어? 3, 4, 5의 최소 공배수면? 3, 4, 5의 최소 공배수면? 60일 건데 근데 봐봐. 얘가 이미 제일 작은 숫자가 되잖아. 지수 자체가. 얘가 이미 제일 작은 숫자일 거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만 좀 비교해보면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는 거랑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보면 자, 마이너스 얘가 20분의 16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20분의 지금 15가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떤 숫자가 더 큰 숫자야? 얘가 더 큰 숫자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계속 자, 절대값이 작을수록 클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니까 제일 큰 수는 뭐가 돼? 제일 큰 수는 얘가 제일 큰 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C가 될 거니까 C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죠, A. A가 될 거고 B가 되겠지. 그래서 B, A, C의 순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모양을 일치시키는 이게 지금 봐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겠지? 다음 주 정도 돼서 지수 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럼 지수 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그냥 미리 좀 썰을 풀어놓게 그냥. 자, 밑에 따라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좀 결정이 될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한 입장에서는 밑의 상황은 0보다 커야 돼. 그치? 밑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자, 무슨 걸림돌 하나 생기냐면 자, 밑인 거야. 밑이라서 0보다 큰 상황으로 이렇게 볼 건데 여기서 1이 하나 걸려. 1이라는 숫자가 하나 걸려서 왜 1이라는 숫자가 하나 걸리냐면 1은 무조건 뭐일 거야? 몇 제곱이라도 어쨌든 1일 거 아니야. 그치?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우리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를 결정이 돼야 되는데 밑이 1이 돼버리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무조건 뭐로만 결정돼? 1로만 결정되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밑이 1이 아닌 건 그러니까 얘를 배제시켜놓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일단 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a가 0하고 1 사이인 지수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밑 자체가 1보다 큰 지수가 밑이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밑이 현재 밑이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의 x제곱이라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 자, 2의 x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프로 그림을 그린다 쳐보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1일 수밖에 없죠. 지수가. 그럼 반드시 이 점을 지나고요. 자, 마이너스 1 정도 집어넣으면 2분의 1일 거니까 이 정도쯤 내려올 거예요. 근데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라서 이 정도쯤 올라가요. 2가 되면 4가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2분의 1 정도만 하나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편하게. 너네 이제 대칭관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2의 x제곱에 다시 해서 2분의 1의 전체 x제곱이라는 걸 갖다가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건데, 이거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더니, 그럼 여기서 누구의 보가 바뀐 상태지? x의 보가 바뀐 상태지. 그럼 x의 보가 바뀌면은 무슨 축 대칭이에요? 자, 무슨 축 대칭이 돼요? y축 대칭이 되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수 비교할 때 어디를 따졌냐면 이 지수 부분 따졌죠.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저 밑의 상황을 보면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밑이 뭐 할수록, 자, 지수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큰 숫자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근데 이제 이걸 밑이 이걸로 바꿔버렸지. 그러면 밑이 어때? x값이 커질수록 전체적인 계산 결과도 커질 거니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아직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밑이 양수인 상태로만 일단 보는 거야. 1보다 큰 상태. 여기까지 이해돼? 요 부분은 우리가 일단 나중에 로그 끝나고 나서 지수함수 파트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모양을 일치시키는 거고, 자, 요 상황에서의 포인트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뭐 한다? 모양을 일치시키고 지수 자체를 유리수 지수로 고쳐놓고서 보는 건데, 분수로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밑이 정수인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나눈 거였고, 다음에 몇 번이니? 11번. 자, 11번 문제 보시면 3의 x제곱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고, 자, 이거 분해. 자,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자, 얘가 지금 3분의 1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뭐일 때라는 거는 저기서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겠지. 그지?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건데, 그 원하는 값이 뭔지를 보죠. 자, 원하는 값이 9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얘는 3의 2x제곱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3의 x의 형태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양? 3의 2x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그럼 뭐가 나올 건지만 알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겠네.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3의 x제곱을 갖다 곱해버려.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 그럼 3의 x제곱을 곱해버리면 양면을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럼 여기 분모 자리에 3의 2x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x니까 0제곱이지. 플러스 1 되겠네. 자, 플러스 1 될 거고, 자, 분자도 3의 2x 되시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만큼이 지금 현재 3분의 1이야. 그럼 이 식 정리했을 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지 않냐? 그럼 이렇게 해서 되겠네. 3 곱하기 3의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 3의 2x제곱에 플러스 1을 한 번에 받겠네. 그러면 이만큼을, 자, 요만큼을 그냥 문자 취급하듯이 쳐다봐. 문자 취급하듯이 쳐다볼게. 그럼 이렇게 보면 돼. 3 네모에서 빼기 3을 한 거고, 네모에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탁 이항시켜버리면 2 곱하기 3의 2x제곱, 2 네모가 되겠지? 그 다음에 너를 넘겨버리면 얘가 얼마가 돼? 4가 돼. 아,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3의 2x제곱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 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역수의 관계지? 음수 지수니까, 자, 2분의 1을 갖다 계산해서 이만큼이 2분의 3이 되십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에 실린 문제가 사실은 학교 시험에 실제 기출 문제를 내가 좀 따온 거거든?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한 RPM에서 과제했던 거, 거기서 이제 숫자도 안 받고 사실 똑같이 했어. 아무래도 레벨 1이고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14번. 14번이랑 15번은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14번 문제부터 볼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fx라고 하는 애가 하나 존재해. 근데 fx라고 하면은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gx라는 애도 있는데 gx는 x의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시고,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위에 한 점 p4가 있대요. p1이 있대요. p1이죠? 눈이 안 들어요. p1이죠? 네. p1이 있고 p1이라는 점이 a, f인데, 자, p1이야. 그 다음에 a, fa라는 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양쪽 쪽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통일선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뻗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가고 있는 얘가 현재 fx.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뻗어가고 있는 얘가 현재 gx라는 그래프.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어디에다 지금 점을 찍었냐면, 자, p1이라는 애가 현재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야. p1이. 자, 여기 있어서 너의 다다다다다 내려갔을 때, 자, 여기가 지금 fa가 되는 거겠지. 이 지점 자체가. 근데요, 어차피 봐봐. p1의 좌표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a야. 정확하게 쓰자. 여기가 지금 p1이에요. 그죠? 요 지점이 지금 x고요. 근데 얘가 지나는 함수가 이 함수죠. 그럼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좌표를 여기다 뭐 하면 되지?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내가 a, 제곱이라고 좀 세팅을 해놓고 갈까? 자,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해놓을게. 자, 그 다음에 선분 어디에다가 수선해만 내렸어요? p1에서 x축에다가 수선해만을 딱 떨궈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해만 딱 떨궜을 때 여기를 갖다가 q1이라고 했는데, 자, 5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린 거지. 5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서 대충 요 정도쯤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림상 이렇게 A점 하나 찍힐 거. 여기가 B점이지. 여기가 B점이 되시고 여기가 A점인데, 봐봐, 요 변하고 이 3차 함수의 곡선, 이 3차 함수의 곡선하고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잡냐면 P2라고 잡대. P2라고 잡대.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현재 A죠. 근데 이 사각형 자체가 무슨 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P2라는 지점에 Y 좌표가 A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P2라는 지점에 Y 좌표가 A면, 자, 너의 X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다 때려넣으면 되는 거잖아. A가 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X니까 X는 A의 3분의 1제곱을 써도 됩니다. 자, 요만큼 요 지점이 A의 3분의 1이라는 지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렇게 이해하고 나서 다시 뭐 했냐면 여기서 수선해발을 딱 떨궜을 때 여기서 또다시 한번 교점이 생기죠. 근데 얘는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fx랑 만나는 거야. 저 fx. 자, 요렇게 생기는 요렇게 또다시 한번 무슨 사각형을 만들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변 길이가 지금 뭘 거냐면 A의 3분의 1제곱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변 길이도 지금 A의 3분의 1제곱일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면 이 지점이 누구랑 만나? 너랑 만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지금 대입해볼게. A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X의 제곱이라는 것이 된 거니까 결국에 이 지점의 X좌표는 A의 6분의 1이라는 지점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래서 너한테서 X좌표? 여기서 지금 딱 떨군 거죠? 지금 어디다 떨궈야 돼? 그림이 겹쳤어. 겹쳐버렸어. 거기 지금 P3라는 지점 보이시죠? 여기 그럼 겹쳐. 여기 요 지점이에요 지금. 살짝 옆에. 여기가 지금 현재 P3가 되는 건데 P3 지점이 되는 건데 이 지점의 X좌표가 A의 6분의 1인 지점이 되는 거지. 그림 체크 이해돼?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Q2랑 Q3가 나타내는 X좌표를 각각 BC라고 했을 때 BC는 2가 되도록 하는 P1의 X좌표를 구해라.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지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Q2 지점이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은 A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C라고 하는 애는 A의 6분의 1인 지점이 되는 거지. 자, C라고 하는 애가 A의 자 6분의 1인 지점이고, 자 BC가 얼마야? 2라고 했으니까 BC가 2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곱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탁 곱하시게 되면은 A의 몇 제곱이 되니? 6분의 2니까 다시 2분의 1인 값이 될 거고, 그 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어차피 A 좌표만 찾으면 요 녀석의 Y 좌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이제 제곱 처리해주면 A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 이 지점의 Y 좌표는 16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거 막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자 그래프랑 관련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나는 점을 체크하시는 거고요. 지나는 점 체크하시고요. 지나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갖다 떨궈놔요. 자, 지금도 뭐였냐면 그 문제 자체에서 수선의 발을 떨궜지만 나는 요 지점부터 해서 계속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던 거지. 이해돼? 근데 이쪽으로만 내리지 말고 반대쪽으로 같이 내려놔. 항상 같이 내려놔. 왜냐면 이게 지금 결국은 그냥 좌표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면 이 그래프랑 도형이랑 콜라보가 되지. 도형이랑 그래프랑 콜라보가 됐을 때 이 좌표 자체가 뭐가 되는 상황이지? 길이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선의 발을 좀 떨궈 놓고 지나는 점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나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문제는 자연수 M인 거 체크해야겠다. 자연수 M. 자, 나도 이 문제를 내면서 이걸 낼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이게 몇 번? 이게 21번 문제예요. 교육청. 21번 문제고 킬러 문제겠지. 그러면 21번이니까 모의고사 21번이니까 좀 그래도 좀 어렵다는 문제인데 나중에 팁도 하나 줄게. 몇 년째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집합을 갖다가 AM이라고 했는데 AM이라고 하는 집합이 A, B고요. 이거 봐. 2의 A제곱에 곱하기 얘가 B분의 M의 관계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A, B는 자연수. 자, A, B는 자연수. 어쨌든 지수들 자체 다 자연수 지수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좀 가볼 건데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의 패턴은 항상 뭐가 되냐? 기억니은 대응 문제지. 모의고사에서 기억니은 대응 문제는 자, 기억에 따라서 니은을 결정하시고 니은에 따라서 디귿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당연히 차근차근히 기억부터 좀 가보면, 자, A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라고 되어 있어. A에 4라고 하는 애가 1,2가 있고 그 다음에 2,1이 있는데, 자,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조건제시법을 해석할 거니까 요 녀석을 갖다 좀 해석을 해볼게. 이걸 갖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 M이라고 하는 애가 2의 A제곱에 곱하기 B의 꼴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4라는 값을 줬다는 얘기는 현재 M값이 얼마라는 얘기지? M값이 4라는 거고, 그러면 4가 2의 A제곱에 곱하기 B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순서상을 따지면 되죠. 어차피 자연수들이잖아. 어차피 자연수들이고 순서상을 따지는 거면 내가 하나하나씩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 한 땀 한 땀 해보다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규칙성을 갖고서 답을 내는 거다. 그러면 A에다가 1을 하나 집어넣었어. A가 1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되거든요. 얘랑 약분될 거니까 B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A가 2가 됐어. A가 2가 됐어. 그러면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A가 이제 3이 됐다고 쳐보자. A가 3이 됐다고 쳐보면 얘가 지금 현재 8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B값은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순서상은 이거 두 개 되는 거 맞는 거네. 이건 참이네.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을 보면 A에 K라고 되어 있는 애가 A, K 된다. 자연수 K라고 했어요.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이 K이면, 자, AM에 대한 집합의 원소지. 이 집합의 원소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냐면 K개가 나오는데 자 그럼 미음 부분 이제 따라가자. M자리 대신에 5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밑이 2자리인 거고 지수가 자연수인 K를 갖다 써놨다는 얘기야. 그럼 볼게. 2의 K제곱이 2의 A제곱에 곱하기 B의 형태가 됐어. 그럼 어쨌든 자연수 지수니까 A, B는 자연수니까 하나씩 좀 넣어보자. 얘는 고정인 상태에서 얘를 갖다 좀 만들어 볼게. A에다 1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쓸게요. 2의 K가요 2의 1이시고요 곱하기 B예요. 그럼 여기서 B가 나오는 거는 2의 K-1제곱 되는 것까지 이해돼. A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그럼 B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2의 K-2제곱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보자. A에다가 3 집어넣었어. 그럼 B 값이라고 나오는 게 2에 대해서 K-3제곱 되는 거 이해돼? 그럼 내가 땡땡땡 갈 거지. 어차피 자연수를 싸그리 집어넣을 거지. 그럼 어디까지 내가 집어넣을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애가 어차피 K도 자연수니까 이 K번째까지 한번 내가 집어넣자. 그러면 K번째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때 나오는 B는 뭐가 될까요? 1되기. 여기까지 해되니? 그러면 그 다음 번째도 넣을 수는 있잖아. 그럼 그 다음 번째도 넣었다 쳐볼게. 그럼 A라고 하는 애를 K 플러스 1번째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에 자 보자. 2의 K제곱이고요 2에 대해서 K 플러스 1제곱이고요 곱하기 B가 되는데 그럼 이 B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B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래야 얘네들 지금 더해지면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더해지면서 K가 맞춰질 거예요. 여기 있는 지수가 맞춰지겠지. 근데 얘가 요 K 바로 다음 번째까지 가버리니까 B 값이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면서 자연수가 아니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디까지만 세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세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니까 그 개수가 K가 나오면 3이 되는 거죠. 말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디귿 이제 마지막 대망의 디귿이지. 이거는 다 찾았을 거야. 찾은 사람도 찾았을 거야. 근데 디귿이 문제가 된 거잖아. 사실은 디귿이 제일 어려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틀린 사람이 좀 있을 건데 디귿 보면 A에 대해서 NA, ME 자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를 찾으셔야겠네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가 23개씩. 아까 내가 뭐라 했지? 기억을 통해서 니은을 확인하시고 니은을 통해서 디귿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니은을 통해서 디귿을 확인하시는 거야. 요만큼이 1이 되는 거래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모든 자연수를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이렇게 나올게. 2의 K가 그 다음에 2의 A제곱에 곱하기 B 형태가 되는데 봐봐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이해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요 양쪽에다가 어떤 숫자를 갖다 곱하더라도 양변에 어떤 숫자를 갖다 곱하더라도 그 값이 변할까 안 변할까? 대신에 이 C는 당연히 무슨 수야 되는 거야? 자연수야. 자연수 갖고 놀고 있으니까 자연수인 상태로 놓고서 얘기를 해볼게. 봐봐 내가 여기다 C라고 나오자. 그럼 C에 2K제곱이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 C가 곱해져 있다고 쳤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A에다 1을 집어넣었어. A에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B 값으로 될 수 있는 게 지금 B 값으로 될 수 있는 게 C 곱하기 2의 K제곱이 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방금 전에도 본 것처럼 이 K자리에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었을 때 이 개수가 이렇게 봅시다. 여기다 2도 하나 집어넣자. 그럼 끝까지 가자. 2도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C 곱하기 2의 K-2제곱까지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럼 얘가 쭉쭉 가게 되면 어쨌든 간 너의 순서쌍의 개수는 한 개는 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멘트를 다시 한번 봅시다. 너의 순서쌍의 개수가 오직 몇 개만 존재해야 돼? 한 개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막 집어넣어 봤는데 얘네들은 K의 개수가 하나로 결정이 돼 안 돼?
원소의 개수가 지금 다시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얘가 지금 여러 개를 가져가야 돼. 여러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 개가 돼버리고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m 값은 자, m은 반드시 2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이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를 한 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C 곱하기 2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지. 왜 얘는 2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어쨌든 여기에 자연수치를 쓸 거잖아. 그럼 2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는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이 자리가 사실 m자리야. m이라고 하는 숫자는 반드시 2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너에 따라 결정되는 걸 거야. 근데 얘가 한 개를 넘어가 버리면 그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m은 반드시 2를 하나만 가진 상태에서 어떤 숫자의 곱하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무슨 얘기야? 여기를 한 개로 고정시키겠다. 그래야 너가 결정될 거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의 개수는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있겠어요? 99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는 몇 개가 존재하지? 10부터 99까지는 90개예요. 90개. 그치? 90개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케이스 자체를 짝수랑 홀수로 좀 나눠서 봐야겠지. 근데 m이라고 하는 애 자체는 2를 반드시 가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2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2의 배수일 거니까 홀수는 될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9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짝수의 개수는 몇 개 있겠니? 당연히 그 절반이 45개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안에 2를 반드시 한 개만 가져야 되니까 소인수분했을 때 2를 2개 가지는 경우들을 다 제외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2를 2개 가지는 경우는 뭐의 배수들만 확인해보면 되냐면 4의 배수들만 확인해보면 돼. 얘가 2의 제곱일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의 배수는 자 12부터 시작하겠죠. 두 자릿수니까. 그럼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 96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볼게. 얘가 4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96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얼마예요? 14예요. 그럼 3부터 1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2개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3부터 14까지면 우리가 3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14까지의 개수를 딱 셌을 때 24인가요? 24인가요? 여기서 딱 뺐을 때 21개죠? 근데 각각의 조가 들어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 추가해줘야 돼. 총 몇 개가 빠져야 돼? 22개가 빠지는 거지. 자, 그래서 45개에서 22개를 제외시켰으니까 총 23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 문제 이해돼? 확실해? 진짜로? 어렵지? 쉽진 않지? 근데 마지막에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게. 이거 진짜 꼼수거든 사실은. 사실은 꼼수인데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를 딱 봤어. 아, 이건 피셜이야 그냥. 피셜이야.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를 봤는데 그 21번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야. 그러면 무조건 답이 5번이야. 다 맞는 걸로. 몇 년째 계속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혹시 거의 확률상 5번을 고르면 맞을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테스트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 원리부터 볼게요. 확실히 근데 지난 시간에 그 화이트보드에서 쓰는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 더 잘 쓰지. 아니냐? 다른 것도 똑같냐? 그래. 자, 개념 원리.
요즘 문제는요 13번 문제 페이지 26쪽이지. 얘들아 나도 긴장해. 너희 모르겠지만 나도 사람이고 처음 봤잖아. 사실 두 번째지. 만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도 어색하고 나도 긴장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러더라고. 니깎게 뭘 긴장하냐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 넌 선생님이고 많은 이런 직업을 많이 했어. 사람이다 보니까 나 되게 내성적이야. 되게 소심해. 뭘 다 믿는구나. 30분. 자 볼게요. 13번인데 30보다 크거나 같고 A라고 하는 애가 4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다음에 15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B라고 하는 숫자가 294 사이에 있죠. 자 근데 루트 A라고 하는 애랑 루트 A랑 더하기 지금 세제곱근 B가 값이 자연수가 되는데, 자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물어봤는데 그냥 거듭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유리수 지수로 한번 바꿔보자. 자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2분의 1승이에요. 자 그 다음 플러스 B에 대해서 3분의 1승이에요. 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부에 어떤 작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다시 외부에 뭐 거듭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하거나 무슨 작업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지? 어떠한 작업도 들어가지 않는데, 자 너 자체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 요 분모에 있는 2자리가 사라져야 되고 분모에 있는 3자리가 사라지도록 너 스스로가 뭔가의 제곱수와 세제곱수가 된다는 뜻이지. 다시 해서 자 스스로가 제곱수거나 이거는 A겠지? 세 제곱수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뭐야? B가 의미하는 거겠지. 스스로가 세 제곱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자연수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어떤 숫자의 세제곱, 어떤 숫자의 제곱의 형태. 근데 어떤 숫자의 제곱의 형태는 어떤 숫자의 세제곱의 형태인데 그 A의 범위가 30부터 40이야. 그럼 30부터 40에 있는 제곱수 뭐일 수밖에 없지? 36. 그러면 150하고 294 사이에 있는 세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 중 가장 대표적인 숫자는 216이겠지. 끝났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거 두 개 더하시는 거니까 216하고 36하고 더했으니까 얼마겠니? 자 252가 되시겠죠. 엔드. 그리고 자 25번 문제 다음 페이지. 자 페이지 28쪽에 자 25번 문제 보죠. fx가 자 fx가 a의 x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자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fp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f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너의 계산 결과 얼마? 2분의 1이시고요. 자, fq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fq라는 애는 3분의 1이죠. 자 근데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걸 봤더니 마지막에 구하려는 게 f의 p 플러스 q예요. 그러면 p 플러스 q만 찾으면 되는 거네.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 어떤 관계가 나오는지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천천히 가보자. 얘가 있잖아. 그럼 집어넣어보자. 자 a의 p에다가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애가 a의 p의 마이너스 a의 p가 되는데 그 값이 현재 2분의 1이지. 첫 번째야.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아까 전에 풀었던 거. 우리 몇 번 문제였지? 몇 번 문제였지? 테스트에서 풀었던 거. 11번 문제랑 되게 뭔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좀 편하게 볼 것 같아. A의 P승을 분모 문제에다가 이렇게 딱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파트로 들어갔다 해서 뭐 새로운 숫자를 배운다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그러니까 지수 파트에서 너희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는 뭐냐면 지수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뭐 기발한 풀이 다 똥 싸는 소리예요.
그냥 뭐 하는 게 좋은 거냐면 계산하시는 거야. 그냥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교양을 배우고 있는데 무슨 기발한 풀이야. 차근차근히 계산해 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든 간단하게 계산할 건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를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A의 2P가 나오고 분배해봤더니 플러스 1 나와. 같은 방법으로 A의 2P가 나오시고 마이너스 1이 나와.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1이 되셨고 정리해보시면 2 곱하기 A의 2P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A의 2P의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A의 2P라고 하는 값 자체가 얼마라고 세팅됐어? 3이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 요렇게까지 세팅됐어? 그럼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어. 얘도 같은 방법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도 지금 얘랑 같은 방법으로 볼 건데 매번 또 이걸 이직거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상이 또 찌질하게 찍혔겠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저 계산이고 내가 너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분모 문제에다 그냥 AX제곱을 갖다 곱해놓은 상태를 갖다 세팅을 해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A의 2X의 플러스 1인 거 하나, 그 다음에 A의 2X의 마이너스 1인 거 하나라고 세팅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Q를 저기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만큼에 대해서 A의 2Q 플러스 1분의 A의 2Q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이십니다. 그러면 3 곱하기 A의 2Q의 마이너스 3, 2 A의 2Q의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 A의 2Q가 지금 얼마니까? 4니까 A의 2Q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네. 이거 너도 나왔고 너도 나왔는데 P 플러스 Q를 집어넣네. 사이즈 또 느낌 와? 곱해보자. 왜? 우리는 지금 지수를 다루고 있거든요. 지수를 다루고 있는데 보세요. 덧셈이에요. 지수가 덧셈이 돼 있어요. 얘가 덧셈이야? 그러면 위치 같은 뭘 보는 거야? 곱셈을 보면 되는 거지. 아하, 2배 곱해 넣으면 A의 2배의 P 플러스 Q라고 하는 애가 얼마라고 세팅이 돼? 6이라고 세팅이 되겠지. 그럼 P 플러스 Q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지금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1일 거니까 7 되는 거고 6에서 1 뺄 거니까 5 된다고 바로 보이겠지. 이해돼? 문제 이해됐니? 정리 다시 안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RPM으로 가보죠. 책상 좀 정리하고. 아이고. 하기 싫으면 얘기를 하지. 하기 싫으면 얘기를 하지. 왜 집어던져. 그 다음에 RK KG가 13조. 그 다음에 80번은 되죠. 자, 지수법칙이 실수다. 자, 지수법칙 뭐 응용 문제라고 돼 있고 뭐 실수한 문제가 돼 있고 이 유형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문제고 나와봐야 로그랑 지수랑 로그랑에서 어려워봤자 이런 문제들일 거야. 뭐 물론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수능에 그런 문제가 21번으로 안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수원수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80번 문제부터 천천히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보세요? 끊어서 보자. 끊어서 보고 식을 바로바로 세워가면서 차근차근히 만들어가자 라는 마인드로 읽으시면 돼요. 자, 어떤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해서 큰 글자를 만들고 확대한 A와 같은 비율인 거 체크해볼래? 같은 비율인 거를 체크하시면은 더 큰 글자를 만들었대요. 근데 얘가 처음 사이즈에서 자, 어떤 처음의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확대를 했대. 복사를 확대 복사한 거지? 확대 복사해서 조금 커졌어.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일로 갔는데 몇 배만큼이 지금 커졌는지 알아 몰라? 몇 배만큼 커졌는지에 대한 세팅이 안 나와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x배, 자 이걸 이렇게 해볼까? x배 시켰다고 생각해볼까? 자 x배 시켰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런데 이 작업을 몇 번을 해요? 이러한 작업을 몇 번 했대? 5번을 했더니 봐봐, 5번을 갖다가 계속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x배, 그럼 또 그 다음으로 갈 때 이만큼 확대될 건데 여기도 x배. 또 볼게. 그냥 또 갈게. 조금 더 커져야지 인마나. 그래야지 확대인데 또 x배, 또 x배, 또 x배. 몇 번 복사해야 돼 근데? 5번. 1번, 2번, 3번, 4번,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x가 몇 번 곱해지니? 5번 곱해진 형태가 될 거니까 x의 몇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5제곱을 했더니 원래 거에 몇 배가 됐다고? 2배가 됐다고. 그만큼이 2배 관계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놓고 나면 8회째 복사한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지금 4회째 복사본 글자의 크기의 n분의 n배라고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x라고 하는 숫자가 얘가 지금 결국은 2의 5분의 1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2의 5분의 1승 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 4회째 복사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그럼 4회째 찾아볼까? 자, 4회째 복사본 크기가 얼마큼 될까요? 4회째 복사본은 처음 거에 몇 배가 돼? 처음 거의 기준에서 처음 거 기준으로 몇 배가 돼? 4배가 됐으니까 이건 x의 4제곱이지. 근데 8회째는 x의 몇 제곱이겠어? 8제곱이겠지. 그럼 너와 너의 관계를 지금 얼마큼 늘어나는지 보란 얘기 아니야. 비율을 보는 거니까 결국 요거 갖고 정리했을 때 나는 x의 몇 제곱을 보시면 돼요? 4제곱을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x라는 거 한 번 하시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죠. 딱 집어넣으세요. 그럼 결국 2의 몇 분의 몇이 돼? 5분의 3. 됐니? 정리돼? 자, 그 다음 81번 문제 봅시다.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자, 어느 도시의 인구 비율은 1995년 말에 약 4만 명이래요. 많기도 하다. 1995년 말 4만 명. 자, 그 다음에 매년 일정한 비율도 체크해야겠네. 일정한 비율이니까 계속 몇 배씩 몇 배씩 몇 배씩 다시 얘기해서 거듭 제곱 배로 늘어난다는 포인트를 거기 잡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랑 지금 내가 체크하는 부분 확인했어? 같은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비율이라 했으니까 똑같이 얘가 x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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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다는 얘기잖아. 자, 늘어날 건데 증가해서 2015년 말에는 약 몇만 명이냐면 676만 명이에요. 더 많은데 676만 명이에요.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겠다. 내가 이만큼 x라고 두자. 근데 너의 연도랑 차이가 지금 현재 몇 년 차이 나지? 20년. 그럼 x의 20제곱을 했더니 너와 너의 비율을 갖다 확인해봐. 4로 나눴으니까 얼마 되니? 4로 나누면 100, 60, 900. 자, 이만큼이 결국은 169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요. 이거 13의 제곱이지 않나? 자, x의 20이 13의 제곱이니까 x의 10이라고 하는 거를 13이라고 이렇게 체크해놓고 가도 되겠네. 쓸지 안 쓸지 몰라. 일단 난 내 눈에 보여줄 때 해놓고 간 거야. 자, 2005년 말이에요. 2005년 말이면 중간이네요. 또 아이고 2005년 말에 인구의 비율은 약 몇만 명이 되는 거야. 그럼 너랑 나랑 지금 몇 년 차이니? 얘네들이 지금 딱 몇 년 차이가 나지?
10년 차이가 나니? 몇 배 늘어난 거야? 13. 이해됐어? 그럼 4만에 곱하기 뭐 해주면 돼? 13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몇만 명이 돼요? 52만 명이 되겠죠. 이거 뭐 특별한 풀이가 없어요. 기발하게 뭐 막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뭐였더라? 몇 번이었더라?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줬는데 여기서 두 번을 줬다는 얘기 자체가 뭐라는 거니? 작은 단사지 이거는. 두 번에 합 찾아놓고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곱 찾아놓고 그 다음에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식 보는 건데 알파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2승분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승이 자, 25분의 4를 만족하는 K값 찾는 거야. 근데 딱 보자마자 그냥 이거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승의 제곱,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의 차잖아.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될까? 합차 공식. 그럼 이거 합차 공식으로 내가 찢어보면 알파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베타의 마이너스 1승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승의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승이고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승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약분 관계지. 약분 관계 되시는 거고 그럼 정리 좀 해보죠. 알파 마이너스 1승의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25분의 4를 만족하시는데 이만큼이 결국은 알파분의 1이랑 더하기 베타분의 1이잖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얼마인 거? 1인 거지. 얘가 지금 현재 25분의 4인 거고 그럼 얘는 다시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 이거 분의 6이라고 하는 얘가 25분의 4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k분의 3이 지금 얼마니? 마이너스 k분의 3이 25분의 4겠죠? 자,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얼마예요? 25분. 뭐 이거는 뭐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뭐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돼. 아, 지수에서는 진짜 별게 없구나. 그냥 단순히 뭐 하고 있는 거구나 다. 그냥 계산을 하는 거구나. 단순히 계산하는 거니까 나는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계산을 틀리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되겠구나. 자, 그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근데 25가 아니고 75죠. 자, 그 다음에 112번도. 자, 112번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준 상태에서 A에 자, 2의 A승이 있고 플러스 2의 B승이 있고 플러스 2의 C승이 있어. 야, 근데 지수로 들어가네. A, B, C가 지수로 들어가는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언젠가 얘네들을 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4분의 13이에요. 자, 이것도 그냥 바꿔 써버릴게요. 지수가 음수지수 들어가 있으면 보기 좀 불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 아무래도 우리는 마이너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그거 너무 보기 힘든데요. 바꿔서 써도 돼요. 고집 부리지 않고 이거 바꿔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1이에요. 근데 자, 4의 a제곱, 그 다음에 4의 b제곱, 그 다음에 4의 c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이게 왜 실력은 문제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곱셈공식 문제예요. 근데 이대로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뭐 하는데? 치환해서 내가 보기 편한 형태를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야. 천천히 치환을 해볼까? 이만큼을 뭘로 치환을 해? 니들 마음대로 해. 원하는 문자가 없어? 라지. 라지? 그래? 그럼 너는?
라지 B. 그럼 너는 라지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4분의 14. 그럼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야.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면 통분할 수밖에 없지. 분수니까. 분수니까 통분해주면 A, B, C 분의 AP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올 거고 그만큼이 현재 2분의 1이신데 자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지? 합리적인 의심했지? 곱셈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 2의 A제곱, 2의 B제곱, 2의 C제곱을 곱하신 거야? 그럼 결국에 2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나온 거지.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일 거니까 2분의 1인 거겠지. 그럼 2분의 1분의 너가 나온 거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될 거다? 2분의 1이 될 거다. 11이겠네요. 네. 11이잖아요, 얘가. 네, 이제. 됐지? 2분의 11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너는 볼게, 여기. 2의 A에 뭐가 돼? 제곱. 그럼 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뭐의 값인 거니까. C제곱이 얼마인지만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이거 나왔으니. 끝났지. 자, 이거 뭐 하신다? 제곱하시면 되죠? 자, 4분의 13을 제곱하시고요. 마이너스 2배에 너를 갖다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2배 이거는 그냥 빼기만 되네. 2분의 11. 계산만 하면 되지? 이 계산은 뭐 나오니? 이거 계산하면 16분의 81 나오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럼 굳이 이제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는 113번인 것 같아. 조금 생각해볼 만한 문제.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 잘라봐. 자, A의 n제곱근이란 얘기가 나왔으면 자, 요 멘트 자체에서 우리가 좀 일단 정리를 해보자.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를 갖다가 n제곱한 결과를 우리는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자, 너에 대한 거듭제곱근 x가 n제곱근 A라고 써질 수 있는 건데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실근인 것의 개수는 달라지지. 이해돼? 자, 그러니 여기서 n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는 항상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요. n이 무슨 수일 수 있고요. 홀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수 있음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야.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자, n이 홀수다, n이 짝수다. 너에 따라서 n이 홀수면 반드시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너는 a의 값에 따라서 만약에 0보다 크다면 2개가 되실 거고 a의 값이 0이라면 1개가 되시는 거고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가 않는 거잖아. 요 판단을 하고서 이제 출발할게.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네요. 아이고, 다행히 또 f의 a, n 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인 것의 개수야. 그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멘트랑 맥락이 똑같아지는 거지. 같은 맥락이야. 자, 이랬을 때 기억부터 따져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f의 자 12, 2018이시고 자, 요만큼이 자 f의 2017 10,2017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0,2017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너보다 쉽지 않니? 짝수잖아. 얘가 막 숫자가 막 몇만이 나오면 뭔 상관이야. 그냥 너의 몇 제곱근이래. 2018 제곱근이래. 근데 너 밑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양수인 상태잖아. 그럼 여기 몇 개야? 2개요. 얘는 그런데 무슨 수예요? 홀수죠. 홀수니까 반드시 몇 개 가져요? 1개요. 얘가 밑이 음수여도 상관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이 너도 몇 개요? 1개요. 더했으니까 너의 값이 같네. 너는 참네. 이해돼? 자, 그 다음 니은 보죠. 자, 니은을 가실 건데 자, f에 자, a, 2n 플러스 1이거든. n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럼 2를 집어넣어보죠. 5 나오죠?
3 집어넣으면요 7 나오죠. 이해돼?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뭐 해봐봐야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무슨 수가 되는 거지? 홀수야. 얘는 지금 홀수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고, 자 플러스 f의 a 제곱의 컴마 2의 n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자. 지금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무슨 수가 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 수가 돼? 짝수가 되는 거지. 자 홀수인 상태가 됐으면 너의 값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너의 값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만큼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개가 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실수인 게 한 개가 출현 안 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 보면 보자. 여기가 지금 짝수거든. 근데 a의 제곱에 대해서 짝수야.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선생님 그러면 실수를 갖다가 a가 실수니까 a가 어쨌든 실수잖아. 실수를 갖다 제곱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2개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2개겠네요 하고서 너 맞네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실수 안에 뭐로 포함되어 있지? 0이요. 만약에 a라는 값이 0이 돼버리면 여기서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 거짓이 되는 거고 안 돼. 자 디귿 보자. 자 디귿 보시면 4배. 이거 그냥 4배라는 뜻이야. 곱하기 마지막에 4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루트 3, 4야. 보자마자 이건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2개겠네 그럼 이제. 얘는 의미가 없다. 얘가 지금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듭제곱의 차수 자체가 4차면 짝수 차수잖아. 그러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겠지. 양수니까. 얘 2개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에 대해서 F에 자 뭐라고 써있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6이야. 자 이렇게 된 상태고 컴마 7이야. 이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몇 제곱근이니까 7제곱근. 홀수니까 이만큼 개수 몇 개야? 1개. 자, and 플러스 2배에 대해서 f에 뭐라고 되어 있지? 마이너스 루트 8,6이라고 되어 있고 너를 갖다 10이라 썼는데 보자. 이건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지? 1개. 얘 음수잖아요. 짝수 제곱이잖아요.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은 없잖아요. 1개요. 이거 1개요. 이거 몇 개요? 2개요. 그럼 2, 4, 8이시고 3 곱하기니까 플러스 3가 돼서 얘가 11 되는 거라 이것도 참이시겠네. 이해되니?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 다 하시고 로그 보죠. 로그는 너희가 지금 다 처음 보는 기호인 거지? 그치? 다 처음 보는 기호니까 되게 차근차근히 좀 가볼게. 힘들지 않게 가볼게.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문제 풀어오고 회사 풀이하고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뭐래냐면 지수를 갖다 뭐 하신 거냐면 확장시킨 거죠. 근데 지수를 확장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점수 지수로 우리가 확장을 시키는 과정에 자, 밑에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야? 밑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지수가 정수까지 우리가 확장할 때는 밑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였고, 내가 유리수나 실수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밑이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인 과정으로 내가 지난주에 맞지? 수요일이지? 설명할 때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자, 또 뭐 밑이 이제 정수인 상태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A 0제곱은 반드시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다? A N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N제곱근 A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다?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막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는 거야. 실수 범위인 것까지 확장을 다 하는데, 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어쨌든 로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수의 연장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돼. 자, 얘를 좀 천천히 가보죠. 2에다가 내가 얼마를 곱해야 지금 2가 되니? 2의 몇 제곱이? 네모가 1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자, 그 다음에 2의 네모 제곱을 했는데 이 네모 어떤 수를 갖다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4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뭐 그러면 2에다가 지금 네모 제곱을 했는데 얘가 지금 8이 됐어. 8이 됐어. 얘가 8이 됐어? 그러면 여기 네모 제곱에 지금 뭐 들어간다는 거? 3이 들어가는 걸 너무나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인간이 이제 의문점을 풀기 시작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을 더듬냐? 어떤 사람이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아,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곱해야 7이 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2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밑이 2인 거에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들을 표현해 나가고 있는데 2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는데 왜 1도 만들 수 있잖아. 2의 0제곱으로 3이나 뭐 5나 7이나 8이나 8 만들고 9나 이런 숫자들은 왜 못 만드냐 이거야. 그럼 이런 것까지도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우리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프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있을 거냐? 아니 당연히 자 2의 제곱을 해서요. 얘가 지금 4거든요. 2의 세제곱을 하면 얘가 지금 8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숫자를 갖다가 제곱해서 7을 만드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너하고 너 사이 어딘가에 지금 7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 정확히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쯤과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세모라고 하는 녀석, 이 세모라고 하는 이 지수는 지수 입장에서도 2하고 뭐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3하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뭔가 이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호로서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표현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수라고 하는 이 세모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시작했느냐. 자, 여기 다시 써볼게. 2의 세모제곱이 7이야. 그래서 이 세모라고 하는 애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겠냐? LOG라고 하는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하는 거야.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미출력 여기다 밑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계산 결과를요 여기다 갖다 딱 올려놔요. 자, 그래놓고 이름을 갖다가 이제 좀 정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세모라고 하는 애는 지금 현재 뭐지? 지수예요. 그쵸? 자, 여기 있는 애는 뭐라고 그래요? 밑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밑과 지수의 관계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지.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로그 파트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라고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얘는 당연히 뭐가 돼? 밑이 되면 당연한 거겠지? 여기까지 얘기. 자, 그럼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 A의 x제곱이 n이라고 우리가 얘기 딱 해보죠. 그럼 우리가 지수 확장을 하면서 얘기했던 거 밑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큰 상태가 되어야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로그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의 뭐냐면 실수야. 하나의 실수야. 실수다 보니까 왜 실수야? 해석 비교가 가능하니까. 내 말이 논리적인 게 이해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되지? 실수니까 실수야? 대속 비교가 가능해. 실수야? 실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하잖아. 지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밑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로그 세계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A가 1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도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1이 되면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생각해보죠. 내가 양수인 것에 대한 거듭 제곱을 했잖아. 잘 들어. 양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한 결과잖아. 얘가 음수일 수 있니? 0일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진수 자체도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자,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조건이라고 불러.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진수 조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x는 지수는 로그 a의 n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약속이야. 저게 왜 로그가 돼요? 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약속한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수를 로그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조건? 이 조건. 그 다음에 여기서 진수 조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선생님 왜 1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자, 잠깐만 볼게요. 1의 x제곱의 결과를 내가 n이라고 해보자. n? 한 5 정도라고 해보자. 만족할 수 있나? 1의 거듭제곱을 아무리 해봐야 어차피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지 이거. 그럼 또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 무슨 얘기야? 너의 값에 따라서 너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도 안 할 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 x가 무지하게 많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무지하게 많아. 무슨 얘기지? 너에 따라 너의 결과는 항상 1대1의 관계로 대응되지. 이해되니? x의 값에 따라서 너의 계산 결과는 1대1로 대응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너에 따라서 너가 1대1로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우리가 만들어놨던 것들 다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로그라는 세계를 접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실수들을 지수로 표현이 가능해진 거지.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지수의 표현이 가능해진 거고 그 지수의 표현을 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2의 0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죠? 밑이 0짜리예요? 밑이 2짜리예요? 1이에요.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를 지수가 지금 0이야. 밑이 얼마짜리냐면 2짜리야. 2의 1은 0이 되네. 이해돼? 자, 2의 1제곱이 얼마지? 2가 되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네. 자, 그럼 이것도 볼까요? 2의 세제곱은 얼마죠? 8이죠. 그럼 내가 이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뭐라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8이라고 쓸 수 있겠네. 조금 잠시 뒤에 내가 성질들까지 다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좀 눈치를 채봐. 어떤 지수가 오든지 간에 계산 결과가 1이 되겠다는 얘기는 어떤 지수가 오든지 간에 뭔지 모르겠으나 어떤 밑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얘가 밑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너에 대한 거듭제곱의 계산 결과가 1이 되겠다는 건 무조건 지수가 얼마의 상태야? 0이겠지. 그럼 이걸 보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로그 25,731의 1승 1이라고 써. 뭐예요? 25,731의 몇 승? 0승은 반드시 얼마? 1. 그럼 다시 얘기해서 진수가 얼마가 되면? 1이면 그 계산 결과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진수가 1이 되면 계산 결과는 1이다. 맞지? 알겠지? 다시 이렇게 꼬이면 진수가 1이면 계산 결과는 0이다. 진수가 1이 되면 계산의 결과는 1이 된다. 0이 된다. 자, 계속 이거랑 계속 머릿속에 같이 있어서 그래. 자, 봐봐. 밑이 뭐든지 간에 계산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있는 상황이지. 밑이 뭐든지 간에 1승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지. 그럼 그 숫자에 대해서 내가 밑과 진수의 관계를 봐봐. 밑과 진수의 계산 결과가 똑같지 않냐? 밑과 진수가 같지 않냐?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뭘로 나와? 1로 나와.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뭘로 나와? 1로 나와. 밑과 진수가 같으면 1로 나와. 너무나 당연하지? 너무나 당연하지? 그럼 여기도 또 볼까? 얘가 지금 8이라고 한 숫자는 이게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에요. 밑과 진수가 같거든요? 근데 진수 자리에 지수가 하나 더 붙었죠? 얘랑 같다시만 치면 얘를 앞으로 뱉으면 돼. 얘를 앞으로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로그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 지수를 갖다가 로그로 바꾸는 과정까지 이해돼? 자, 몇 개만 좀 볼게. 오늘 사용료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또 바꾸는 거 연습하고 계산이 좀 필요해서 계산 연습이 좀 필요하시니까 자, 페이지 31쪽에 있는 거 잠깐 볼게. 페이지 31쪽에 보시면 1번 문제 하나 보자. 자, 26번이에요. 26번에 토벌 1번 문제. 자, x를 로그 a의 n의 꼴, x를 로그 a의 n의 꼴. 다시 얘기해서 지수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달라는 얘기지.
지수를 로그로 표현할 거야. 이렇게 쓸게요. 4의 제곱이 16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로그에 표현은 2는 지수는 밑이 얼마? 4. 그리고 진수는 16이야. 자, 우리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모든 강의의 모든 선생님들이 약간 이런 말을 쓸 건데, 한 번의 형태는 영원한 해명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야. 한 번 밑이 됐어? 그럼 넌 계속 영원히 밑이야. 올라올 수가 없어. 이해해? 올라오려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 한 번 밑은 계속 밑이 되는 거고, 그래서 5번 정도 하나만 놓을까요? 5번? 거기서 5번 정도 보시면 5의 2분의 1승이라 돼 있고, 요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짜리예요? 루트 5짜리죠? 자, 루트 5라 돼 있어요. 이만큼을 갖다가 내가 뭐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해서 지수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밑이 얼마짜리냐면 5짜리인 로그야.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27번도 한번 보자. 자, 27번도 볼 건데, 지금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자, 로그 3의 81이라고 있는데 얘가 지금 4짜리래요. 됐나요? 이런 관계가 있대요. 자, 우리는 뭐가 항상 가능해져야 되냐면,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도 있어야겠지만, 로그가 결국은 뭐라고 하기 때문에 지수의 연장이잖아. 지수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너를 너로 바꿀 수 있다면 너를 너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야. 언제나 좌우가 완벽하게 왔다 갔다 상호 호환이 되셔야 돼. 자, 그럼 이만큼을 갖다가 내가 표현해보면 한 번 밑은 뭐라고요? 계속 밑이라고요. 한 번 밑은 계속 밑이시라고요. 자, 또 보죠. 4번 볼까요? 여기만 넣고. 자, 4번에서 보시면은 로그 5의 1이에요. 자, 이게 0이겠죠, 그러면. 그럼 5의 몇 제곱이? 0제곱이 1이 되신다. 5의 0제곱이 1이 되신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걸로 이제 또 조금 이제 문자도 나왔으니까 문자도 이제 좀 덮여볼까? 문자도 좀 마음이 급해서 좀 차분히 천천히 하자. 미친놈이야. 자, 로그 3의 n이라고 돼 있어. 1번 볼게. 자, 로그 3의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큼이 마이너스 2야. 이 상태에서는 이 진수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진수의 계산이 다시 로그의 계산이 어렵다 치면, 잘 들어요. 로그의 계산이 어려워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잘 들어놔. 로그의 계산이 복잡해. 계산하기 힘들어. 지수로 보죠. 반대로 지수의 계산이 힘들어. 그러면 로그로 보죠. 이런 느낌이거든. 자, 이따가 이거는 끝까지 하고 나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로그는요, 어쨌든가 무한히 거듭제곱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로그의 탄생의 이유는 결국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로그는 천문학이야. 지구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는 저 거리를 계산해야 돼. 1억 광년이 돼. 무슨 2에 막 욕한 거 아니다. 2에 막 10몇 제곱이 막 붙어 있대. 그 거리만큼 있대. 1억 제곱만큼이 곱해져 있어. 너무 힘들어. 생각해봐. 얘들아, 2에 1억 제곱이 곱해져 있어. 아니, 계산이 힘들어. 근데 내가 로그라는 걸 도입하면 지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2에 1억 제곱을 계산하는 거랑 그럼 내가 1억을 갖고 계산하는 거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지. 내 말 이해돼? 2를 1억 번 곱한 거랑 그냥 너는 1억이니까 10에 8제곱이라 두자. 이거랑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 커다란 걸 좀 줄일 때 사용한 게 로그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계산이 좀 힘들다, 뭔가 조금 막 거듭제곱이 너무 많아지고 막 그런 것들을 로그로 좀 바꾸면 편하게 풀겠다는 얘기야.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며. 이게 얼마야? n이요. 진수요. 자, 그러니까 진수값이 얼마가 돼요? 9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아직.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하나 더 보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저거 나 다 아는 건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지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주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 처음이라고 하니까. 대충 들어도 저 정도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처음이다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필요해서
자, 첫 번째 로그 2에 x 플러스 4가 있는데 얘가 정의가 된대. 다시 얘기해서 로그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는 로그로 표현이 가능해지게끔 만들어주세요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는 조건들이 있었지. 로그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무슨 조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는데 밑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조건만 맞춰주면 돼? 진수 조건만 맞춰주면 되니까 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될 거고. 자,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게.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x에 5라고 되어 있어. 밑 조건이네요. 얘는 반드시 0보다 큰 양수여야 되고요. x는 1이 되면 안 되세요. 자, 이게 밑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보실 때 33번 문제 봅시다. 32번이랑 33번을 갈게요. 자,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단순 계산이라도 좀 지루하고 루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집에서 문제를, 자, 우리 첫날 한 지수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개념 설명을 듣고 집에 가셔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쉽지 않지 사실. 계산할 때 막 계속 헷갈리지. 분수도 많이 나오고 지수를 막 다시 바꿔야 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니까 지금도 좀 루즈하더라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사실 막 이번 실장이다 막 주면서 이거 모의고사 이거 나올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자, 그것만 갖고 놀고 싶거든. 사실 나도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까? 나도 재미없어. 이 개념 설명 나도 재미없어. 근데 어떻게 내 기준에 맞춰서 수업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뭐 테스트 본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테스트 성적이 나왔는데 잘 하시더라고. 자, 문자가 아마 다 갔을 겁니다. 문자가 다 갔을 건데 미통과하신 분들 내일 나오셔서 클리닉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평균이. 평균이 꽤 높더라고. 평균이 꽤 높더라고. 그럼 첫날이니까 뺄까? 첫 주니까 개강 처음이니까 지수인데 뭘 할 게 있어. 만들어 놓긴 다 했거든. 준비는 다 해놨어. 내일 와서 너희들이 할 거를 준비는 다 해놨는데 고민이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는데 굳이 불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a의 x의 제곱을 뭐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했을 때 천천히 a는 양수시고요. a가 1이 되시면 안 되시고요. 자, n은 무슨 수가 해야 된다고요? 양수요. 자, 이렇게 되셨을 때 우리는 지수라고 하는 이 x를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로그다. 자, 그래서 거기 32번 문제 하나 볼게요. 자, 32번 보시면 로그 a의 2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2시고요. 자, 로그 루트 3의 b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현재 3인데 내가 원하는 건 a, b의 값이래. 어쨌든 얘 밑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뭐 깊이 있게 성질을 배운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 보자마자 이게 나오긴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볼게. 자, 어쨌든 로그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다?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a의 몇은? 마이너스 2승. 얘가 뭐가 될 거다? 3의 세제곱이다. 이해되니? 그럼 요만큼을 갖다가 a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진수인 b는 루트 3을 뭐 했을 때? 세제곱한 결과가 현재 b가 되시는 거야. 그럼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 b라고 하는 건 3의 몇 분의 몇 승이 돼요? 2분의 3승이 되시죠. 그럼 따라서 a, b라고 하는 건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시면 되죠. 0승 나오겠네? 그냥 이게 되겠다. 이렇게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33번 문제.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은근히 좀 많이 틀리더라고. 이 문제를 은근히 좀 많이 틀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로그 x-이에요. 밑이 현재 x-라고 하면 얘 뭔지 모르는 미지수가 들어갔고, 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8x에 마이너스 7이 정의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면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을 보란 얘기야? 밑 조건도 보란 얘기고 진수 조건도 보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밑 조건에 의해서
x-2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0보다 크셔야 돼. and x-2는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x는 일단은 2보다 크신데 거기 안에 x는 3을 제외시켜 놓은 상태에 2보다 큰 숫자들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진수 조건도 확인할 거야. 자, 진수 조건 보시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8x에 마이너스 7인데 진수 조건 여기서 풀지.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부등식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2차 부등식이 출현했고 그러면 x-1이랑 x-7이랑 인수분해 되시고 1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을 거니까 7보다 작을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시면 되겠죠. 별로 힘들지 않아. 그럼 1이 있고 7이 있고 너 사이에 있고 자, 근데 뭐보다 커야 되냐면 2보다는 또 커야 돼. 2보다는 또 커야 되는데 여기서 뭘 제외해야 돼? 3은 또 빵꾸야. 3은 또 빵꾸야.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예요? 4, 5, 6이 되겠죠. 따라서 15가 되죠. 여기까지 해냈니? 자, 여기까지 해냈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성질 좀 보죠. 이 성질은 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연산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다 적어보거든. 너희들 이렇게 필기해줄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적어와요. 네.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라 진짜 거기에 막 증명을 적진 않아. 증명까지 하고 내가 적을 필요 없으니까. 진짜 너희들 이거 정리해주려고 이렇게 다 해갖고 오거든. 개념 설명이다.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다고. 너네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이 이 티키타카가 없잖아. 수업에 사실 티키타카가 있어야 돼. 내가 던지면 받아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내 거 영상 올린 거 봤니? 거기 보면 다른 영상들도 막 뜨지. 다른 영상들도 보니 그러면? 그건 안 보지. 나랑 관련 없다 생각해서. 네. 수상 수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수상 수업을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나 혼자 미친놈처럼 날뛰고 있어요. 너 여기서 수업하는 분위기랑 완전 다른 분위기로 수업을 해. 그렇다. 그렇다고.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대화는 일방통행이잖아. 우리의 대화는 일방통행이잖아. 그래 너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자. 좀 웃기네. 안 웃기면 뭐야 쟤. 약간 이런 표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심지어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또 안경을 또 다 쓰셔가지고 한 명 빼고 다 안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웃는 얼굴인지 그냥 생각이 없는 얼굴인지. 자, 볼게요. 로고의 성질. 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고의 성질. 완벽히 익힐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하죠. 자, A의 0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밑이 뭐가 되든지 간에 0이시면 반드시 1이시죠.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지수로 표현하면 0은 로그 뭐에 A에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진수가 뭐가 되면 자 진수가 있면 진수가 1이면 뭐가 된다? 0이시다. 진수가 1이 되면 0이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A의 1제곱이 A가 되시는 거니까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A의 A라고 칠 수 있겠네. 밑과 진수가 같으시면 그냥 얘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약분된다 라는 느낌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약분된다 라는 느낌을 받는데 같은 수를 약분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셔도 되고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자. 자 실수야. 자 실수 xy라고 하죠. 실수 xy고요. 자 계산을 하시는 건데요. 저스트 계산이에요. 단순히 계산하시는데 지수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
지수에서 연결돼서 나온 거니까 무슨 법칙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 지수 법칙을 갖다가 기준을 잡고 생각하면 돼. 자, 로그의 성질에서 쓰고 있는 모든 증명은 지수로 고쳐서 보는 거야. 왜냐면 파생 자체가 지수니까. 로그는 새로 만들어진 거야. 내가 아는 건 지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지수에서 계산 자체는 지수를 우리가 계산 하나 치면 곱하기 하거나 아니면 뭐 하시지? 나누기를 하시지.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부터 써볼게요. 로그. 자, A에 M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N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진수끼리 뭐 했다고 보는 거냐면 곱하기 하신 거야. 자, 진수끼리 곱하기 하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A에 M이라고 쓰시고요. 더하기 로그 A에 M이라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야? 곱하기 되어 있는 건 진수끼리 덧셈으로 쪼개 쓸 수 있다. 쪼개서 쓸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덧셈을 쪼개서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명을 내가 이렇게 해보죠. 자, 증명 자체는 좀 필요하거든. 로그 A의 M이라고 하는 것을 X라고 해보죠. 실수니까. 자,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Y라고 해볼게. 내가 아까 전에 뭐라 했지? 로그에 대한 증명 자체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다. A의 X제곱이 M이겠지. 이해되냐? A의 X제곱이 M이에요. 아, 좁네요. 여기다 쓸게요. 자, A의 X제곱이 M이에요. A의 Y제곱이 M이에요. 자,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너희들끼리 뭐 하시면 되죠? 곱하시면 되죠. 변변 곱해볼게. 이 변과 이 변끼리 곱해지면 A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지수가 만들어지고 그 녀석 자체가 M과 N이라고 이렇게 써질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내가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밑이 이걸 거니까 X 플러스 Y라고 하는 너가 로그 A의 뭐가 돼? M, N이 되시는 거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X가 원래 뭐였어요? 이건. Y가 원래 뭐였어요? 이건. 그러니까 얘가 증명됨이 끝났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곱셈이 됐다는 얘기는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같은 논리로 인해서 나누기도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나누기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번째, 자, 로그 A의 N분의 M이라고 표현이 되면 N분의 M이라고 표현이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자, 분자에서 분모를 빼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증명 과정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덧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덧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곱했죠. 근데 지금 무슨 수가 나와야 돼? 뺄셈이 나와야 되죠. 뺄셈이 나와야 되면 내가 이거를 이거로 나누면 되는 거지. 자, A의 X를 뭘로? A의 Y로 나누시면 다시 해서 요만큼이 요게 되시면 얘가 지금 N분의 M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거는 너희들 책에 있는 증명이랑 조금 다르게 증명을 해줄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A의 M에 대해서 전체 지수가 K제곱이 들어갔어. 다시 얘기해서 진수의 지수가 들어간 거지. 자, 진수의 지수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탁 뱉어서요. 자, K의 로그 A의 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냐면 얘가 지금 곱이지. 곱하기를 무슨 셈으로? 덧셈으로 나눴지. 자, 이거는 뭐예요? 나눗셈이지. 다시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곱관계라고 해요. 곱관계. 나누기 한 거니까. 곱한 거,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있어? 같은 수만큼의 배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배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실수배.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볼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곱하기는 뭘로 찢을 수 있다? 더하기로 찢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로그 2에 대해서 뭘로 할까요? 2에 대해서 뭘로 할까요? 자,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3의 세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쳐다보면 이건 뭐가 되지? 로그 2에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수를 곱한 거니까 우리 지금 로그 계산에서 곱셈은 뭘로 찢을 수 있습니까? 덧셈으로 찢을 수 있으니까 로그 2에 3, 로그 2에 3, 로그 2에 3로 찢을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숫자를 3번 더하신 거잖아. 3번 더했으니까 몇이라고?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지? 3 곱하기 로그 2의 3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원래 거랑 비교해 봤더니 아, 지수 자리에 있던 너를 앞으로 뱉으신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이해돼요? 거기는 막 지수에 지수를 또 곱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해석 자체가 거기 설명 자체가. 근데 그 설명이 뭐 틀린 해석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덧셈으로 계산하시는 게 처음에 나오니까 이 덧셈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실수배까지 하는 게 나올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자, 그냥 밑변환까지 한 번에 설명을 할게. 그냥 원래는 한 문제 정도 풀어주고 가려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밑변환까지 해서 과제는 42페이지까지 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게 뭐냐면 밑변환 공식이에요. 이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는 증명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닥 이 증명 과정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숫자니까 숫자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밑변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보여줄 수는 있어. 하지만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돼. 공식에 대한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로그 A에 B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하나 있어. 이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밑을 새로운 숫자를 갖다 도입하는 거야. 이것도 계산하기 뭐하고 이것도 계산하기 뭐해서 좀 뭐 계산하기 뭐 해가지고 새로운 밑을 도입한다고 써볼게. 새로운 밑을 사용하는 거야. C에 A라고 쓸 수 있고요. 근데 로그 C에 B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면 얘가 밑이지. 너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지 내가. 그러니까 분모로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아들이면 돼. 너는 분모, 너는 분자. 넌 위에 있으니까, 나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분자로 간다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럼 왜 저렇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요만큼을 x라고 하죠. 이만큼을 y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만든 거 이해되니?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너에 대해서 어쨌든 증명 자체는 지수를 쓸 거니까 자, 로그 A의 B라고 하는 애가 X래. 그러면 자, A의 X 제곱이 현재 뭐가 돼요? B가 되죠. 자, 그 다음 너도 로그 C의 A라고 하는 애를 Y라고 해보면 자, C의 몇 제곱이 Y 제곱이 A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잘 엮어서 지금 C의 B의 모양을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 자, 그러니까 B자리 A가 C의 Y니까 너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도 되겠네.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C에 대해서 XY라고 쓸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만큼을 다시 내가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XY라고 하는 애가 로그 C의 B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로그 C의 B가 돼요. 근데 X가 뭐예요? 이거예요. 다시 써볼게요. 로그 A의 B에다가 곱하기 로그 C의 A가 로그 C의 B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양변으로 나눠서 이만큼을 이렇게 표현했다 써도 되는 거지. 증명은 이게 다거든? 더 이상 증명 필요 없어.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냐? 자, 증명보다도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 치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5라는 밑을 하나 도입해볼까? 5에 2분의 로그 5에 3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밑이 같은 것들끼리의 나눗셈이지. 잘 들어요? 분수자는 각각의 분수죠. 그러니까 다시 분모에도 5가 껴있고 분자에도 5가 껴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의 밑이 어때? 같으면 묶어서 한 방에 써도 된다. 이쪽 방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름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로그끼리의 나눗셈을 하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로그끼리의 나눗셈을 하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밑이 같은 상태라면 한 방에 묶어 써도 된다.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내가 밑을 10이라고 해볼게요. 밑을 10으로 만들어버리면 10의 2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해볼 거냐? 봐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 밑을 아무거나 써도 된다며. 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이 관계라고요? 네, 이 관계예요. 얘가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인데 두 가지를 좀 고민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만약 C가 A이면 어떻게 될까?
C가 A야. 그러면 C가 A야. 같아지는 거 이해돼? A의 A지. A의 A는 얼마지? 1이잖아. 그러면 1분의 로그 A의 B가 되니까 같아지는 게 성립하는 게 됐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 오케이, 가능. 그러면 아니야. C를 B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C를 B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B를 써볼게요. 여기가 중요하거든. 중요한 거 색깔이 너무 화려한데 오늘? 색깔 너무 화려한데? 자, 로그 A의 B 각 밑을 B로 바꿔봤더니 B의 A 분의 1이 되죠. 무슨 관계 찾는 거야? 역수. 이렇게 썼네. 이렇게 곱해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느낌 보세요. 느낌 보자. 얘가 원래 어떤 숫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근데 뭔가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1이 됐어. 그럼 나한테 뭔가를 곱했을 때 1이 나오게 해주는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 불러? 역수. 역수. 그럼 내가 이거 역수 관계를 만든다 치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뭐 하면 돼? 바꾸면 돼. 역수 관계를 만든다 치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조금만 더 가보죠. 조금만 더 가보면 여기서 또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봐봐. 그럼 여기서 이것까지도 좀 연장을 해볼게요. 로그 A에 B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곱하기 로그 B에 C가 있다고 쳐볼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로그 탕탕 사라지고요. A분의 C라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밑변환해서 가는 거야. 이건 책이 안 나오네. 그러네? 이건 책이 안 나왔네. 아이고, 책이 없는 걸 또 내가 들고 왔네. 책이 없네요.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밑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로그 2의 A라고 밑을 2자리로 만들어버릴게. 그럼 이만큼을 로그 2의 뭐라 쓸 수 있지? B라 쓸 수 있는 거지. 자, 곱하기 해석을 두 가지로 보여줄게. 로그 2의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로그 2의 C가 되는 거지.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가 남냐면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C가 돼요. 그럼 내가 이것 자체의 목계산 자체가 좀 어렵다 치면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밑이 같은 상태니까 한 방에 묶었을 수 있다 그랬어. 밑이 같거든요. 분모 자리에 있는 너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밑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진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느낌 이해돼? 느낌 이해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또 써줄게. 뭐가 있냐? 이번에는 로그 A의 M제곱이 있어. 자, 그리고 나서 B의 N제곱을 시켰어. 자, 이렇게 되시면 자, M은요 분모자리로 내려가고요. 얘는요 분자자리로 올라가서 로그 A의 B라고 고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활용해서 만드는 거야. 밑을 같은 걸 쓸 수 있다며. 밑을 변환할 수 있다며. 그럼 밑에 있는 거 어디로 가? 자, 로그 A의 M제곱 분의 이렇게 내가 써보죠. 로그 미친놈 아니 왜 이러니? 자, 밑이 2자리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밑이 2자리예요. 로그 2의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걸 이렇게 변환하고 있는 중이야. 자, 요거 분해. 자,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우리 진수의 지수에 있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앞으로 뱉을 수 있다 그랬지. 진수의 지수에 있는 거 다시 앞으로 뱉을 수 있다 그랬고, 그럼 요만큼 정리하시면 M분의 N에 뭐만 남아? 요만큼만 남는 거 이해돼? 요만큼만 남는 거 이해됐니? 그럼 밑이 같으니까 이거 한 방에 묶어서 로그 2의 왜 로그 2가 나와?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너가 너로 내려갔고 너가 너로 내려갔다. 너가 앞으로 다시 밑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밑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다.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거 생각은 못 하더라고. 또 장난질 좀 쳐볼게. 장난질을 쳐볼게. 봐봐요. 그럼 예를 들면, 아, 이거 너무 색깔 이렇게 화려해지냐? 색깔 너무 화려해지냐? 얘는 파란색으로 쓸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을 쓸게. 네. 자, 봐봐. 자, 로그 2의 세제곱에 대해서 3의 4제곱이라 치면, 그럼 우리가 이걸 뭐로 쓸 수 있다? 3분의 4의 로그 2의 3으로 계산이 가능하다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여기서 장난치 이렇게 칠 거야. 봐봐. 2의 3이거든요. 내가 이거를요. 여기다 2배 하고요. 여기서 제곱배 하고요. 여기서 제곱배. 각각의 제곱배를 해보자. 각각의 제곱배를 해볼게. 로그 4의 9라고 써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지. 왜?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앞으로 가면 2겠지 분모? 3의 제곱 앞으로 따지면 분자로 이루어가죠. 2분의 2가 1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편하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너네 갖다가 각각의 같은 수만큼의 거듭제곱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도 로그 A의 B라 쓸 수 있겠네. 이해돼요? 각각의 거듭제곱을 했다 치면 원래 거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M 내려가면 있네. 이 숫자 구조인데 이거 생각 안 하더라고. 책에도 안 나와. 요것만 따라 설명해봐. 요거. 왜 M이랑 N이랑 같을 때 설명 안 해줄까?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설명 안 하는데 너희들은 문제 풀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잘 안 써먹어. 근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요걸 보죠.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게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 원리만 과제를 낼게요. 아, 로그를 이거를 길게 갈 필요가 없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간 좀 오래 걸렸네. 너무 천천히 하는 거 같니? 너무 천천히 하니? 아니지, 괜찮지? 이 정도 딱 수준 괜찮아? 속도? 자, 그렇다 치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거듭제곱의 밑변환이에요. 거듭제곱에서의 자, 거듭제곱에서의 밑변환이시고 A에 대해서 로그 지금 현재 B의 C라고 돼 있어. 자, B의 C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밑과 진수 자리를 바꿔 갈아치울 수 있어. 너희들의 자리를 갈아치울 수 있어. 자, C라고 쓰고요. 이렇게 갈아치우실 수가 있어요. 갈아치우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 이만큼을 내가 X라고 해보자. 이만큼을 내가 Y라고 해보자. 그럼 뭐만 완성시키면 되냐면, 자, A의 X제곱이 C의 Y제곱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A의 X제곱이 C의 Y제곱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데, 자, 요 관계에 의해서 여기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 B의 C가 X잖아. 그러면 뭐의 X가? B의 X제곱인지 C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B의 X제곱이 C가 돼요. 그럼 B의 무슨 제곱이? Y제곱이 지금 A가 되는 건가요? B의 Y제곱이 A가 되는 건가요? 맞죠? 다들 지금 잘못 썼나? B의 X제곱이 C가 되시는 거고 B의 Y제곱이 그치 A가 되는 거지. 얘네들 갖다 고치면 되는 거니까 지금 A의 X제곱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돼요? 봐봐. 이거 여기다 집어넣을게. 같으면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보세요. A의 X제곱을 적당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집어넣었더니 얘가 B의 뭐가 돼요? XY제곱이 되죠. B의 XY제곱이 되죠. 자, 근데 B의 X제곱이 뭐예요? C가 되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C의 Y제곱이 되죠. 이해되니? 자, 요 관계가 요 관계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끝. 관계 같으면 쓸 수 있어. 자기 뭐 할 수 있다? 바꿔서 갈아치울 수 있다. 바꿔서 갈아치우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뭘까? 자, 여기서 파생돼서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봐. 얘 미치는지 B지. 그러면 A에 로그 A에 C라고 치면 이만큼의 날라가고 C 내려가대. 여기까지 이해돼? 왜 그게 가능할까? 왜 그게 가능할까? 얘들이 자리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자, 요거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C에 대해서 로그 A에 뭐라 쓸 수 있니? A가 되는 거지. 근데 로그 A의 A는 어차피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C.